2020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윈터 포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호서대학교 대학혁신팀장 박천길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개최하는 본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은 2020년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 지난 가을에 중간 성과를 점검하였고 그 최종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자 다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캔 교육혁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과 대학 평가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학회장으로 봉사하시는 경남대학교 김성열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차승봉 교수님의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교육혁신위회 3건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언택트 학습 공동체 우수 사례를 포함하여 4건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녹화 편집한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인 호서TV에서 송출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비록 현장감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좋아요, 클릭 또는 질문 댓글을 통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님이신 한상태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한상태입니다. 지난주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곧 겨울방학은 마치고 새로운 계절인 봄과 더불어 활기찬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서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윈터 성과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캔 교육혁신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지난 1년 우리 대학에서 추진해왔던 전공교육 혁신 및 특성화 프로그램, 비대면 방식의 교육학습법 및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한 관련 성공 사례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를 비롯한 외부 평가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비대면 교육 지원 체계와 학생과의 소통 노력은 코로나19 이후 대학 교육의 핵심 키워드인 혁신과 공유에 대한 우리 대학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행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미래를 고민하는 참석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불필요한 경쟁을 지향하고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호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윈터 성과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캔 교육 혁신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호서대학교 김대현 총장님께서 본 포럼을 개최함에 따른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총장 김대현입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미중의 가시밭길 속에서 우리 대학이 대학혁신 사업을 통하여 일군 값진 성과를 나누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과 평가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해안의 말씀을 주신 한국교육학회 김성열 회장님을 비롯한 포럼 연사님들, 그리고 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우리 대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교육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전 구성원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방역 지침에 신속히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러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한 비대면 수업 지원 체계와 학생 중 학생 의견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비대면 수업 개선 성과를 통하여 교육부에서 선정한 원격 수업 우수 대학으로 지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한 결과 본교의 카리타스 상담센터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구성원들의 열의와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단순한 질병의 의미를 떠나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급격하고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이러한 불가역적 변화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과 시스템을 순식간에 낡고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만들고 환골탈태 수준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틀과 교육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의 역할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학혁신 지원 사업 윈터 성과 포럼은 대학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고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진일보한 대학 교육의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제 긴 겨울도 서서히 지나가고 조금씩 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 대학은 춘 4월이 되면 캠퍼스 곳곳이 흐드러진 벚꽃과 함께 연분홍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싱그러운 미소는 비록 마스크 안에 감추더라도 갑갑함을 벗고 화사한 벚꽃길 사이를 활기차게 거닐며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세션인 기조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과 대학평가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학회장이시며 경남대학교 교육학과의 김성열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교육학과의 김성열
교수입니다. 호서대학의 여러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혁신지원사업 2020 윈터 성과 포럼에 저를 기조 강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호서대학에는 이전에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이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비치는 사람 잘 아십니까? 토마스 프리드만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죠.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BCAC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 이전, 코로나 시대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하나의 용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코로나와 함께 갈지 모른다 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WC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토마스 프리드만에 의하면 그 온라인 주를 이루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학교와 사무실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학교만이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보다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대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바꿔놓은 대학의 일상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른바 대학 교육이 뉴노멀로서 원격 교육이 자리 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 교육이 대학 교육의 뉴노멀로서 자리 잡는다면 대학은 교수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둘을 포함해서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대학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석의 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살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테트라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살 맥루한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매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께서 유고집으로 남긴 데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제도가 변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죠. 그것을 테트라드라고 했는데요.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의 어떤 기술이나 사건이나 제도가 변화되면은 증강되는 현실이 있고 현상이 있고 그리고 감소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에는 우리가 중요시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는 그 현상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대가 되면서 우리 그 대학 사회에 증강된 것은 무엇입니까? 비대면 활동이 굉장히 증가되었죠.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이나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비대면 활동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감소된 현상은 무엇입니까? 대면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도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소속감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 우리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가치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던 것이 더 강조된 것이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학습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오프라인 대학이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그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하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대학의 공간이 현재와 같아야 될까? 그 원격 교육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 공간이 재구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호서대학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난해 개학을 했고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온라인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대학 공간 구조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도서관도 변하고 강의실도 변하고 그리고 식당의 공간 구조도 변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체감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이제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간섭을 강의실에서 교수들에 의해서 개입받는 상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상호작용 방식도 변했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수와 학생 간, 학생 서로 간 대면 상호작용이 축소되어서 익명성이 굉장히 증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또는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바뀌었고 이제 언택트 시대지만 랜선 미팅 같은 것을 통한 온택트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택트 시대다. 언택트를 만나지 않는 비대면 접촉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주 소수인 경우는 현재 우리가 5명 이상 만나지 않고 4명까지 만나는 것은 좋다. 이렇게 하듯이 택트 시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랜선 미팅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일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딥택트는 형성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저 그런 관계는 다 정리되고 사실은 이제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일상화되었지만 언택트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딥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딥택트 시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끼리끼리 만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잘 안 만나니까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니까 이른바 확증 편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관용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대학 일상을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 비대면 속에서의 원격 교육 활동, 이것이 대학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강의실이나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감염병 확산 속에서 교육이라는 걸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물리적 공간인 강의실에 학생들이 안 나오고 선생님이 안 간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격 교육인 거죠. 그래서 원격 교육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교육을 했고 그 유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사례인데요.
교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비대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한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 했더니 3.5를, 5점 척도에서 3.5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그 교수의 강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냐고 예상을 해보라고 했더니 교수들이 응답하기를 3.44 정도의 평가를 할 것 같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3.5의 53의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스스로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3.13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다소 질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전히 물어봤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매우 만족한다가 41.9%, 만족한다가 15.2%가 됐고요. 보통이 25.9%입니다.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14.4%, 2.6%에서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통 이상이 83%고 만족한다라는 것도 67%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만족도를 보이는구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대면 수업과 비교해서 만족도를 평가해보라 했더니 전공은 2.91이 나왔고요. 교양은 3.0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족을 한다는 학생이 67%쯤 되는데 왜 이렇게 전공의 만족도나 교양의 만족도가 낮을까? 대면 수업과 비교해서 낮을까? 이거는 결국 비대면 수업 작년에 지난 한 해죠. 지난번에 비대면 수업이 시작돼서 한 학기 지나면서 이게 반응했던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그러나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대학 수업의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된다면 대면 수업과 비교할 때 만족도, 이전의 대면 수업과 비교할 때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은 앞으로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대면 수업이 있어도 비대면 수업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비대면 수업이 되면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런 장점을 사실은 깨달았던 거죠. 비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 시간적 공간, 제약, 물리적 공간의 제약,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있다 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해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원격 교육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71.9%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불필요하다라는 대답은 8.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들은 어땠을까요? 교수들도 반 이상이, 교원의 71.1%가 원격 수업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원격 수업이 향후에 그 수업 혁신과 교수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 교육의 뉴노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완전히 대면 수업을 대체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양축으로 자리 잡아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식의 그 컬럼을 썼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이 쓴 건데요. 전제가 사라지고 나면 이라는 그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언제나 대면 수업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더욱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사라지고 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뭐 원격 교육,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런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대학 교육의 그 뉴노멀로서 새로운 표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학생들이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장점을 크게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그런 학생들의 얘기에 의하면 원격 교육이 좋다. 굉장히 그 학교 나오는 시간도 절약해주고 꼭 그리고 학교 부근에 와서 하숙을 해야 된다든지 기숙사에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 점에서 원격 교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 이제는 그 원격 교육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격 교육을 감염병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그 대면 수업과 더불어서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 교육의 뉴노멀로서 자리 잡아 나간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교수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학이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약간 얘기가 빗나갑니다만은 그 학생이 길러야 될 역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게 되겠죠. 약간의 달라짐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호서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호서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협업 역량, 선도 역량, 창의성, 자원관리 역량 이렇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요거 하나쯤은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요 표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은 이제 단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그 이른바 역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협업 역량, 이거 호서대학에도 있는 겁니다. 의사소통 역량, 이거는 그 호서대학의 그 외부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네 가지 역량 속에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호서대학에 없는 것이 컨텐츠 역량입니다. 이건 약간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은 아마 호서대학의 창의성 속에 함께 녹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신감, 이거는 그 호서대학의 역량 속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컨텐츠 역량입니다. 결국은 역량이라는 것은 내용 없는 지식 없는 역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역량은 공허하고, 그 다음 역량 없는 지식은 무기력하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 그림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길러지는 거라면, 협업과 의사소통은 그 지식의 그 영향을 덜 받겠지만,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혁신은 그 내용 제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비판적 사고, 일반적인 창의적 혁신, 창의성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지식은 철저히 가르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혁신이 더욱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교수들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교수의 역할 전환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교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그 전공하고 있는 학문 분야의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잘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교육 내용으로서 재구성하는 것, 그걸 우리가 교육 내용의 개발자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지식의 전달자죠. 그런데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을 생각할 수 있죠. 뭐 우체부가 편지를 발송인에게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하듯이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수가 가르치는 걸 교수에게서 학생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종합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식의 수용을 넘어서서, 그리고 지식의 비판에 이르게 하고, 지식의 비판을 넘어서서 지식의 재구성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저는 지식의 전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전통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식의 재구성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고 지식의 비판에서 머물기도 하고 지식의 수용에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식의 그 수용과 비판 그리고 재구성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들은
학생들이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될지 학생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는 코치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지원, 상담자 역할,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을 조정하는 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수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심리적 방역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뭐 교수가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결국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중도 탈락하지 않게 하려면, 특히 코로나 상황, 원격 교육 상황에서 그러려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심리적 방역을 하는 일도 교수들이 떠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역할 전환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교수들이 원격 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 코로나 상황 되기 전에 온라인 강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플립트 러닝이니 해서 미리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작하고, 그런 걸 학생들에게 제공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전면적으로 동영상 내용 제시형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해보거나 한 이런 경험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초등학교는 7%, 고등학교는 8% 정도가 온라인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동영상으로 강의를 찍어서 제공한 적은 있지만 실시간으로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당황도 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수에 참여하고 또 스스로 유튜브를 찾아서 온라인 강의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 역량을 키워나갔는데요. 대학에서 이런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아마 호서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문적 역량이 탁월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잘한다라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들에게 굉장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같은 강의를 여러 교수가 나눠서 할 경우가 있다면은, 특히 교양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실제로 교수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컨텐츠 개발을 하는 것도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걸 좀 유도해내야 된다. 그래서 강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강의해 보니까 강의 준비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특정한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했죠. 그러나 온라인 강의를 하려니까 PPT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 PPT도 잘 화면상에서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또 녹화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 부담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되죠. 강의 준비 부담에. 그런 점에서 학교가 좀 덜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은 결국 대학 내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교수들이 구성해서 서로 온라인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함께 협업하는 것들을 촉진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교수들이 특히 코로나 상황 이유가 되면서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 역량을 길러 나가는데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블렌디드 티칭을 하는 역량을 제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렌디드 티칭하면 그 강의실, 실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혼합해서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혼합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블렌디드 티칭은 온라인 상에서의 블렌디드 티칭입니다.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 컨텐츠 제공해.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컨텐츠 제공하는 거죠. 기본적인 지식이나 배경적 지식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또 접근이 가능하죠. 과제 제시형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해내면 충분한 피드백을 주는데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간 그 쌍방향 소통형이 있죠. 그 일종의 줌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 중에 어떤 걸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십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한 시간을 그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려고 할 때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컨텐츠 제공형으로만 한 시간 내내 하려고 해도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과제 제시형을 오롯이 과제만 준다면 학생들이 과제 폭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온라인상에서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영상으로 한 15분짜리 그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걸 여러 개 찍어서 1시간 할 때 2개쯤 사용하는데요. 동영상을 화면 공유 형식으로 하기 전에 간략한 설명을 실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 동영상을 화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과제를 제시하는 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50분의 강의를 시간에 낭비 없이 잘 하려면 이 온라인상에서 블렌디드 티칭 하는 방법을 익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강의를 위한 기술적인 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죠. 사실은 여기는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게 하는 기법을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몇 가지 팁을 사실은 배워두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실제로 실시간 쌍방향형을 50분 해본다고 하십시오. 학생들이 다 집중할까요? 비디오를 끄고 소리를 끄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소리는 틀어놓고 비디오만 끌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사실은 학생들이 집중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강의를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네르바 스쿨에서 오랫동안 온라인 강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공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뭔가 간단한 질문을 주고 확인하기도 하고, 또 동영상의 경우도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해서 제작하고 또 새로운 것을 제공해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늘 당신 강의는 이게 10 내지 15분이 아니고 50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집중 못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요. 10 내지 15분씩 자르면 더욱 좋겠지만 그냥 50분을 쭉 가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교육 컨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아카이브를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찾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우선 학생들에게는 편리한 온라인 기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혹시 교수님들
그 학생들이 온라인 기기를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 갖추고 있을까요? 물론 그 스마트폰으로도 그 온라인 강의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온라인 기기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리한 온라인 기기를 갖춰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 대학은 이걸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우에는 약 4%에 해당하는 26만 명 정도의 26만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조사되었었고, 그래서 작년 1학기에 그것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지난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무상 지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학생 수가 적었어요. 9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이제부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그 감염병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만약 접근이 가능하고 공간 배치를 한다면 학내 PC 실습실 등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환기를 잘 시키면서 개방하는 방안도 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줘야 되겠죠. 사실 온라인 상황은 그 강의실 수업과 달리 교수의 그 학생들의 학습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그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렵죠. 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길들여진 수동적 학습자일까요? 자기주도적 학습자일까요? 자기주도적 학습자라고 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습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등학교까지의 그 학생들의 길들여진 이런 것들을 보면 수동적 학습자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탐색하는 걸 권장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격교육 상황이 학생들이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 상황,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정형으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대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호서대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걸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그거는 앞서 나가는 거죠. 학생 성공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학생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대입하면은 이 학생이 제대로 졸업할 건지 중간에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학생을 성공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잘 길러서 어딘가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게 학생 성공, 대학으로서 보면 학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성공 예측 모델 같은 걸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취창업 지원 활동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호서대학교도 그걸 활성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서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저런 것을 서핑해 보려고 했는데 어떤 거는
그 가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른바 호서대학 구성원이 아니면 비공개들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그 경험을 해나가면서 온라인 취창업 지원 활동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으로 학생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 이건 CTL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앞에 온라인 취창업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인재개발처,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인재개발처라든지 취업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온라인 그 학습 역량 강화 지원 같은 것은 그리고 학습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교수학습센터 같은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 역량, 기초 학습 역량, 전공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법, 그다음 뭐 보고서 작성하는 법, 뭐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블루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심리 상담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뭐 전화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소규모로 집단 상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호서대학에 보니까 그 비대면 심리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호서 마음지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건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판 상담, 이메일 상담, 전화 및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 상담,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이런 상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단절된 사회관계 및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재학생들의 불안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앞에 것도 다 대학이 교수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원격 교육 상황입니다. 원격 교육 상황에서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까요? 완화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격 교육의 여건과 지원 정도에 따라서 대학 교육의 활동과 학습 경험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학 간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오프라인 상황 속에서 서열화되었던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대학들이 원격 교육을 잘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고 지원을 활성화한다면 대학 간 서열화가 해소되거나 완화되고 줄어들겠죠. 그러나 대학들이 서열화된 상태에서 만약 원격 교육 여건 조성이나 지원 마련에 소홀히한다면 서열화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서대학 같은 경우는 원격 교육의 여건과 지원 정도를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대학과의 차이가 더욱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학이 노력하면 교육과 연구 및 학생 지원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향상됨으로써 대학의 평판이 올라가고 또 유지되고 그러면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지고 학생 성공 기반이 강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학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학들은 무엇보다도 호서대학도 아마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온라인 및 원격 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학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대학 교육의 뉴노멀로서 자리 잡는다는 만약 전제를 하고 그게 실제 그렇게 되어 간다면 원격 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강의를 위한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격 교육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뭐 교육부에서도 이걸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마다 원격 교육이라는 것이 그 질이 대면 교육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그 요구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모바일 러닝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모든 대학이 LMS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고도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격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를 확충해야 될 겁니다. 1인 촬영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그 강의실에서 자동 녹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구실에서도 그 강의를 잘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학에 근무하면 직원 선생님들도 원격 교육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 전문성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 근무 속에서 원격 교육을 지원하는 데 가서 근무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탈락자 축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학생들 수가 굉장히 대학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서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충청권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그 이하에서는 입학 정원을 채우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학 자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 27만 명 약간 남짓되는데 18년 후에 대학을 간다고 치면은 39년도에 그 대학 진학 예정 인구는 정해진 거죠.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보면 우리가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뭐 키트를 보내준다든지 캠퍼스 투어를 랜선으로 하게 하는 랜선 투어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속감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학교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내 역량이 커나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있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신입생에 대한 관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서대학을 봤더니 랜선 투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평가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코로나 상황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대학이라는 것은 학생을 선발하는 기관이 아니고 학생을 성장 발달시키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성장 지향 평가를 해야 되겠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려면 상대적 경쟁에 기반한 선발 지향 평가보다 성장 지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의 전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절대 평가로의 전환을 학점을 인플레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학생들의 어떤 성장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 난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평가 등급을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그 평가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모두 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건 제가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교수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냥 한 번쯤 공론화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공간을 재구성해야 되겠죠.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어느 정도 다이어트할 수 있고 지금 현재에서 강의실로 사용하는 것들을 다소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학습 만남이 가능하고 학생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몇몇 대학들을 제가 여기서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이 요즘 공간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도서관, 집중형 도서관, 그리고 식당, 이런 데 말고는 갈 데가 없을 수 있는데 학교 주요한 건물마다 학생들이 널브러지면서 쉴 수도 있고 또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함께 협업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서대학 이 경우도 그런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긴 일부러 제가 다른 대학 공간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호서대학에서도 이런 캠퍼스 및 공간의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 나오면 머무를 곳이 없고 오히려 바깥에 나가게 한다면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학습과 휴식과 만남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협력과 상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학들이 온라인 상황이 됐을 때 강의를 공유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 있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협력하게 되면 대학들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말에 공유대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한데요. 이때 등장한 게 공유대학인 거죠. 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과거에는 학점 교류가 원초적인 형태였죠. 그런데 이제는 자원의 공유 활용까지 이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좀 더 촉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의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정해진 미래, 인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해진 미래 속에서 우리가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열 교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녹화 영상을 제공함에 따라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라고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사회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력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미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인 성과 발표와 사례 발표는 별도의 영상을 탑재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대학교 대학혁신팀장 박천길이었습니다.